자, 이번엔 국내 정치 뉴스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결심선다면 내년 당권 도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출마 권유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당의 유기준, 박대출, 정용기 등 6명의 의원이 지난 20일 한 식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와 오찬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현장에서 정치권에 뛰어들 것을, 출마할 것을 권유하자 결심선다면 내년에 당권에 도전을 한다. 내년이면은 내년 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거기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규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인데 어제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판단은 아마 본인은 좀 이렇게 쉽게 그 관료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정치계 쪽에 들었으면 온갖 검증 단계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국민들 언론들로부터. 그걸 견뎌낼 힘이 있겠는가? 그걸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그런데 그 반대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기질이 있었고 또 어떤 점잖은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내년에 당권에 도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발언을 비추어 보면 아마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예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와서 당권을 쥐고 그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나중에 대권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이야기는 대권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권 의지가 확실하다면 적어도 당권에 도전하면서 어려움들을 겪어봐야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권을 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도전하게 대권을 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추진력을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대권에 도전하고 대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궁금해지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사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유시민 작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내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래 맡고 있었던 자리인데요. 이 이사장 자리 사임하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는요, 방송 활동으로 인지도가 상당하죠? 굉장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정계 복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계 복귀. 오늘 정계 복귀 얘기가 두 분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김현 시장님, 진짜 정계 복귀,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사 말미에도 정치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썰전에 하차할 때도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분도 과거에 이제 정치를 하죠.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작가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정치 말고도 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분이 정치를 안 하셔도 본인은 작가로서 그다음에 방송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훨씬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보다는 지금 밖에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가면 특히 뭐 여의도 정치라는 거는 뭐 국회의원 선수랄지 나름 또 계급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본인이 어떤 작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 거의 보면은 뭐 작가계나 아니면 그 요즘 방송계에서 정치 관련 토론회에도 자주 나오고 그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예능 프로에서도 거의 뭐 주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굳이 돌아갈 실익은 없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그 이제 노무현 뭐 재단이나 이런 데 굉장히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 역할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매우 이제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황교안 전 총리나 유시민 작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딜까요? 런던에 있는 육교에 매달린 한옥. 이런 모습인데요. 한국설치미술가 서도호 씨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서도 작가는요, 주로 이런 집을, 이런 집의 모양, 이런 집을 개념으로 여러 가지 설치 미술 작품을 남긴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가 지금 적어 왔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살면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까 런던 시내에 있는 육교에 한옥이 저렇게 비스듬히 얹혀 있는 모습. 뭔가 정체성을 고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확실히. 역시 작가의 작품이라서 그런지 설명을 제가 하고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풍 모습입니다. 설악산 공룡 능선에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단풍이 시작이 됐는데 중부와 남부 지방의 단풍은 각각 10월 중순, 하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인데요. 화해 치유커녕 숙제만 남긴 채 2년 만에 문 닫는 위안부 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안부 재단의 공식 이름은요. 화해 치유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화해와 치유는커녕 숙제만 남겼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사실상 해산할 뜻을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전 해산 절차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입니다. 이 10억엔의 일부는 이미 사용을 했는데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일본에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재단은 해산하지만 돈은 남아있어서 일본에서는 일단 분위기는 안 받겠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고민으로 남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일 교수님, 재단이 사실상 지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해산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10억엔 처리가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그간에 그 돈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일본에서는 이제 받지 않겠다. 그렇죠. 또 받아가지고 그걸 또 일본 정부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상당히 이제 일본은 15억엔을 줌으로써 해결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곤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화해치유라고 하는 이제 그 취지 이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돈을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그 협의 속에서 좀 창의적인 이제 방법으로 써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후 한반도 여러 가지 이제 평화 체제라든지 이런 구축과 관련된 혹은 이제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피해 이제 여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피해 보든 이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 이제 그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근데 이걸 당장 유엔 같은데 기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당장 사용하는 건 아니고 계속 기금들을 조성해 가겠다. 그래서 뭐 한일 간의 협의와 그다음에 뭐 유엔의 그 중재 속에 써가겠다. 이런 좀 창의적인 안들을 오히려 좀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좀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3명 들러리 서지 않겠다면서 사퇴. 총무원장 후보 출마했는데 4명이 출마하는데 그중에서 3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거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종단은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될 것이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한 분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네요, 그 내용이. 자, 원행 스님 한 분만 남는데 28일 선거에서 선거인단 중 과반을 득표하면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된다. 윤용걸 전 대표님.
왠지 정치권의 모습과 약간 겹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나쁜 모습을 예. 종교에 저렇게 담는 게 참 안타깝죠. 예. 지난번에 왜 자승전 총무원장이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했잖아요. 뭐 예. 번복하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사퇴를 했는데 예. 다시 선거를 하는데 4명이 출마했어요. 예. 4명이 출마했는데 4명 중에 3명이 예. 지금 그 교구별로 10명씩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는데 예. 이게 자유로운 투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그냥 임의로 선거인단을 결정해서 예.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금권 타락 선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그 하나 조건은 예. 그 불복하는 건 아니다. 예,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지는데 선거 결과를 받아지는데 예. 이렇게 불공정한 총무원장 선거가 있다는 거를 예. 국민들이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만의 표시라고 봐야죠. 아니 4명이 출마해서 3명이 자진 사퇴해서 1명만 나와서 당선이 된다. 이게 무슨 후보단이라도 아니고 이게 모양이 글쎄요. 이게 불교 신자분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그러니까 하실까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 종교인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 예. 왜 저 송파 저쪽에 예. 명성교회 같은 데도 예. 세습 문제로 예, 갖고 기존 교단에서 안 된다고까지 했잖아요. 예.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 그거를 그 목사가 예. 은퇴했으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서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밑에 반발을 해가지고 예.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가 종교인들이 일반 신도들이 종교인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종교인 하면 불교면 부처로 돌아가야 되고 예. 기독교인은 예수로 돌아가서 예, 예.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낮은 데로 안 가고 저 꼭대기 위에 쓰는 거죠. 종교인이 신도를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이 기사 보죠. 서울대 63위, 성균관대 82위. 이게 뭡니까? 보니까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THE, 더라고 읽나요? TH라고 읽나요? 아무튼 THE, 전 세계 대학을 평가했는데요. 서울대 순위와 성균관대 순위가 이렇게 나서 두 대학이 100위권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네요. 여기 보면요. 전 세계 순위 표가 있습니다. 좀 보죠. 1위는 옥스퍼드 대학, 2위가 캠브리지 대학, 3위가 스탠포드 대학. 영국 평가 기관이라서 영국 대학이 1, 2위를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위는 이렇게 나왔고요. 서울대와 성대가 각각 63위, 82위라서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019년 기준이고요. 2018년 기준보다는 순위가 올랐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네요. 이경환 변호사,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학 순위.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니까 예, 올랐다, 대한민국의 이게 대학 수준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은 또 좋은 점은 예. 원래 서울대 같은 경우 74위였다가 6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순위도 꽤 올라간 겁니다. 예. 11등이니까. 예. 그리고 성균관대는 111위에서 즉 예. 100위 밖에서 82위까지 됐으니까 예.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예. 많은 노력을 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뭐 삼성그룹하고 어떤 연결되면서 예. 아마 재단의 지원을 많이 받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질이 높아졌는데 예. 단순히 이렇게 수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평가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논문수라든지 예.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걸 예. 토로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대학의 어떤 순위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확실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서 만약에 순위가 올라갔다면 좋을 텐데 예.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예.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김수혁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곳이 전 세계 순위가 아직까지 60위권에 멈추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평가도 그렇고 예. 세계 대학 평가도 이제 그 대학 관계자들이 예. 이렇게 썩 사실은 배가하거나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객관성에 좀 의문 제기한 측면도 그렇죠. 있나요? 각 국가의 전략도 그렇고 대학의 발전 전략도 다 달라야 되는데 이걸 예. 한 줄로 세워놓고서는 등수를 매긴다고 하는 것이 예. 이제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저도 대학에 있지만 사실 이제 교수들 모여 앉아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평가 지표에 맞는 것만 이제 자꾸 이제 그 치중을 해가지고 학교 순위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수나 학생들은 실제 그런 만족도가 높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그 향상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학 자체의 평가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다니는 학생과
교수들이 이제 얼마나 이 만족도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렇죠. 이제 자기를 능력을 학교마다 여러 가지 향상시키느냐. 특성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썩 좋은 답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 뭐 옥스퍼드, 스탠퍼드 다 나왔습니다. 뭐 스탠퍼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대가 학생들 만나보면요. 아까도 방탄소년단 나왔습니다만 불만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지금 대학이 어디로 갈 거냐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긴 거 가지고 좋은 대학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다 좀 다른 이제 기준들 좀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뭐 창의력이 중요 시대는 이런 부분에 맞는 기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크게 이게 또 뭐 엄청나게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순위 상위권에 보면요. 유럽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유럽 대학들은 이런 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우리의 특성을 지키겠다. 아마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짐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 SDI 소송 남용 막는 대가로 자동차 분야 미국 요구 들어줬다.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했다. 독소 조화놓고 빼선 ISDS 요 부분을 손질을 했다. 다만 자동차 부분은 내어줬다. 이런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그리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